자, 여러분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왔어? 일단 거의 물어보니까 이제 휴가를 가는 학생이 있고 안 가는 학생이 한 절반 됐더라고. 그래서 일단 휴가를 갔다 온 애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푹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하면 되겠지만, 안 갔다 온 아이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거의 국가의 어떤 재난 사태에 내가 동조하고 동참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임하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염병이 사실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지금 계속 1000명대 이상이 누그러들질 않고 있잖아, 그치? 좀 많이 심각한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밖에 나갔다가 왔을 때 반드시 손 꼭 씻고, 그 다음에 좀 최대한 밖에서는 눈과 코 이런 거 절대 만지지 말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모의고사가 이제 우리들이 책의 마지막이야. 이제 책의 마지막이라는 것에 살짝 의미를 두면은, 내가 처음 이 고2 모의고사 1회를 풀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10회의 모의고사를 마무리했을 때 그 전과 후가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인 것 같아. 너희들이 많은 발전을 해왔다면은 그 나름대로 너무 잘 해왔다는 것일 테고, 그리고 내가 많은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성적이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전혀 내가 많은 문제들을 풀었지만 이득이 없구나 라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거를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마인드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이제는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모의고사 수업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마지막 회 했는데, 마지막이라 그런지 조금 어렵네, 모의고사가. 자, 그래서 점수도 어떻게 나왔을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21번이에요. 자, 21번 선생님 글의 주제 다시 한 번만 적고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이 정리해 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자, 이 픽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가지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여기다가는 또 내용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 보일지 여기 보이겠지, 그치? 노란색으로 쓸게, 노란색으로. 자, 픽 요소 10가지. 자, 첫 번째 기억나요? 첫 번째는 역접입니다. 뒷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애들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시였죠. 자, 예시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무의 조동사였죠. 자, 그 의무의 조동사 중에서도 need와 require,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는데, 역시 여지없이 여기에서도 need to라는 의무의 조동사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must라는 의무의 조동사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따가 또 하겠지만, 자, 이따 또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자, 네 번째는 명령문이었죠. 자, 명령문이 나오면 그 명령문이 나오는 부분이 글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띈다. 자, 그 얘기였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설득의 형용사였지. 자, 설득의 형용사는 이제 important나 crucial, necessary, essential, 자, 이런 설득을 하는 형용사들, 그런 설득의 형용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였습니까? 자문자답이었죠. 자문자답.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할 때 그때 묻는 거를 소재라고 하고, 자기가 답하는 건 저자의 생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목적의 투부정사입니다. 자, 목적의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 하면서 주절에 의무의 조동사가 나오는 이 꼴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연구 결과죠. 자, 연구 결과 또는 연구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연구 결과와 결론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바로 권위자였죠. 자, 그 권위자가 바로 얘입니다. 알겠죠? 자, 책의 저자가 나오면서 권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비교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비교급이 나왔을 때는 역접과 똑같은 효과를 띈다. 자, 이렇게 총 픽 요소 10개명. 자, 픽 요소 10개명을 반드시 외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3들을 가르치면서 이 픽 요소를 외우게끔 했더니 실제로 피드백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선생님 이제 좀 핵심 부분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던데 어찌됐든 얘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줄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가봅시다. 자, 일단 얘는 도와주는 애고 우리는 주제를 찾을 때 첫 문장에서 소재와 주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가봅시다. 자, 저항에 맞닥뜨린대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저항에 맞닥뜨린답니다. resistance 하면은 이게 저항이에요. 자, 또 가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하면 이 사람을 이거 하도록 설득시키다 그런 얘기죠. 당신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라고 설득하려 노력한다면 근데 이 무언가가 뭔지 명사 뒤에 that 관계대명사로 꾸밀게요. That is unfavorable.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뭐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가치와 그들의 신념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하라고 설득을 한다면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뭡니까? 뭔가 신념과 반대가 된 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설득을 하면 그러면 저항에 부딪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맞죠? 자, 그러면 핵심을 잘 찝어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핵심으로 했어요. 자, 왜 빨간색이냐면 이렇게 하면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거는 저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뭔가 신념을 이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돼. 근데 무작정 하라고 설득하기만 하면 저항에 부딪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you need to understand. 자, 굉장히 세죠.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 라는 거잖아. 굉장히 그 센 느낌을 받아야 돼. 알겠죠? 자, what is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잘못된 신념을 갖더라도 왜 이 사람은 그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가치에 confront 하면 직면하다죠. 직면하는 것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이거 좀 이상하다. 선생님 잘못했어. 완전히 스포됐네. 자, 미안해요 여러분. 자, 일단 이 부분 다 스포됐지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의무의 조동사 need to를 통해서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걔네들의 가치 있잖아. 이해해.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마. 그거를 야, 네가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은 틀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왔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연결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하나 정도 해본다면,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 정도 연결해본 다음에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답을 찍어 봅시다. 자, 일단 아까 다 스포는 됐지만 자, 일단 읽어볼게요.
경험이 보여주기를, 자, 경험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You must approach them. 자, 당신은 그들을 cautiously 하면 뭐예요? 조심스럽게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그들의 가치겠죠. 그 가치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마주하거나 직접 부정하거나 invalidate 알아두세요. 틀렸음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의 가치 체계에 틀렸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까랑 똑같은 말이네. 맞죠? 자, 그러니까 이해 충분히 해주고 직접 직면하지 마라. 그거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도 권위자니까 권위자는 앞에 있는 말을 갖다가 부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맞췄어도 어디에서 내가 정확한 답을 찍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픽 요소를 보고서 그에 입각해서 풀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influence of flexibility on achievement. 자, 유연성이 성취에 끼치는 영향. 아니, 지금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라, 그 얘기예요. 말을 훈련하는 방법, 이건 뭔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어디에서? 설득에서.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설득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2번 한번 가봅시다. 자, 22번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는지, 자,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요. 주제를 반드시 밑줄을 쳐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오늘날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훨씬 더 전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를 먼저 잡아요. 자, 소재는 뭡니까? 지금 환자와 의사와의 어떤 관계인데 그게 더 나아졌대. 근데 그게 왜 나아졌냐면 바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이거든. 자, 그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해주길래 관계가 더 좋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온라인 시스템이 환자들을 더 큰 건강 정보에 노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정보가 뭔지 명사 뒤에 ing가 있으면 꿈입니다. 그쵸? help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들이 informed, 이거 외우세요. 잘 아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say가 있는데 say가 동사는 아니잖아.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역동사라서 say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 어가 있는 거 보니까 informed가 꾸미는 이 say는 명사예요. 여기서 say는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자, 그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아는 결정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 건강 정보의 많은 양을 누구에게? 환자들에게 노출시킵니다. 그 얘기네. 자, 이 글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그쵸? 자, 근데 그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 환자들이 굉장히 건강정보, 도움을 주는 건강정보에 노출을 많이 시켜준대요. 여러분, 이 정보를 다 가져갈까요? 아니야. 그냥 뭐냐면 환자에게 그냥 좋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지?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좋아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의 관계, 자, 이렇게 할게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정보의 측면에서도 좋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게 굉장히 좋다. 그 얘기야. 의학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자, 굉장히 또 명확한데 이렇게 명확할 때는 커넥팅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몇 번만 해가지고 진짜 이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balancing the scales. 자, 밸런스가 나왔으니까 스케일은 저울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저울에 균형을 맞춰준대요. 뭐의 저울입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의 저울에 균형을 맞춰준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환자 정보가 있어서 좋은데 저자는 자꾸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좋다라는 것을 연결성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관계가 좋아졌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가 균형을 맞추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선생님 대쉬는 안 읽습니다. 읽지 마세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읽어도 아, 좋구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환자와 의사 사이가 좋아졌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인터넷이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안 읽을게요. 자, 이거 역시 뭡니까?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또 가져가고 있네. 자, 그러면 어쨌든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터넷이라고 충분히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도 좋고 환자에도 정보를 가져서 좋고 다 좋다 그 얘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정답을 찍어 봅시다. 그냥 온라인 시스템이 의사와 환자 그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Medical advances help to extend our lives. 자, 메디컬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인터넷이 나와야 돼요. 자, 오케이. Accurate diagnosis. Diagnosis 하면은 진단이에요. 자, 정확한 진단이 효율적인 치료를 이끈다. 가이드 하면 뭐뭇을 이끈다. 리드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한 진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자, 온라인 진료 이거 너무 좋은데 자, 그게 환자에게 굉장히 섞인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거 어때요? 뭔가 섞여 있는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섞여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좋기도 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이라는 소재는 잘 잡았지만 믹스트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믹스트가 틀린 거예요. 정답을 3번을 간 친구들은 5번을 보지 않은 거야. 5번을 봤다면 충분히 5번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3번을 갔다는 것은 그냥 3번 딱 보고 맞네 하고 넘어간 거지. 그런 습관은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너무 좋은데 자, 그 관계는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아이, 중요한 게 안 들어갔잖아. 온라인, 인터넷에 대한 게 안 들어갔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회복에 관련된 거 얘기 아니고요. 자, 인터넷은 제공합니다. 환자와 의사에게 mutual 하면 상호의 이런 뜻이죠. 상호 이익을 제공합니다. 상호 이익이라는 건 뭐야? 둘 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와 환자 둘에게 다 좋은 거 맞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이 소재였고 환자와 의사에게 둘 다 좋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앞서서 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소개한 픽 요소가 없죠. 그쵸? 픽 요소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픽 요소가 없을 땐 연결성으로 푸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 계속 반복된다. 이 원칙으로 푸는 거예요. 픽 요소가 없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꾸 반복돼서 연결되는 그 내용의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오케이. 자, 주제는 요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어법 한번 해봅시다. 자, 어법. 자,
일단 어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1번 보니까 지금 angry라고 지금 형용사가 있네요. 자, 일단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와 부사와의 관계성으로 푸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수식과 명사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보어 역할까지도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형부, 동문, 수식이라고 했어요. 자, 됐죠? 이거 너무 많이 적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줄줄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익숙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입으로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형광펜을 여기 make에다가 쳤죠. 선생님 make를 보면 make는 전형적인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형용사는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게 맞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걸로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자, 거기다 쓰세요. May, keep, find, consider, live, get. May, keep, find, consider, live, get. 자, 외우세요. May, keep, find, consider, live, get. 자,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를 취해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선생님은 얘를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딱 형용사의 자리만 봐도 이 동사들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바로 얘를 찍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동사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의 특징은 뭐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의 묶음이에요. 아시겠죠? 고3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monitored라고 pp가 있네요. 자, pp인지 동사인지는 잘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동사에 ed가 붙어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하자? 먼저 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하자. 동사 자리인지.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자? 동사 자리가 아니면 얘가 분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맞죠? 분사와 분사 구문은 태의 문제예요. 근데 태의 문제는 목적어의 유무로 풀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대신 자동사와 1형식 자동사와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위치를 봅시다. 자, 일단 얘가 동사인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each group had라고 해서 진짜 동사가 나왔네. 그 다음에 their heart rate, blood pressure, 지금 heart rate, blood pressure, respiration. 자, 이렇게 지금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 자, 이렇게 지금 병렬이 돼서 하나의 목적어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지금 pp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를 취하는 head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자, 우리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뭐를 알고 있어요? make나 let이나 have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 사역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쓸 수 있고 pp도 쓸 수 있어요. 맞지? 자, 동사 원형은 능동일 때만 쓰는 거고 pp는 수동일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목적어의 유무로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모니터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쓰면 뭐뭇을 감시하다라고 있어요. 뭐뭇을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모르면 써야 돼. 자, 그렇다면 감시를 뭐뭇을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목적어가 없이 마침표가 찍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monitored가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have의 사역동사 문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ask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ask에 대한 동사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자, ask는 그 유명한 현대판 사역동사예요. 아까 사역동사랑 다르게 현대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오는 동사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외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만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목적어가 없지? 맞죠? 목적어가 없어서 지금 수동태를 취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대판 사역동사에 수동태가 걸려서 뒤에 투부정사를 이끄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현대판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걸리면 목적어는 없고 목적격 보어인 투부정사가 뒤에 남는다. 자, 이겁니다. ask가 목적어 투부정사를 취하는 현대판 사역동사인 줄 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4번 보면은 enjoying이 되어 있네. 자, 보세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동사에 ing든 pp든 얘가 pp든 ing든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알았지?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동사 자리가 아니면 분사 문제이니까 태를 보자. 자, 이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얘가 동사 자리 아닌지 한번 봅시다. The other group이라고 주어가 나왔어요. 콤마가 찍혔네. 그러면서 come actors라고 해서 명사 콤마 명사로 동격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도 주어인 거야. 자, 그러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보니까 마침표가 찍히고 동사가 없어. 그러면 정답 4번. 그래서 얘는 enjoyed. 자, 이렇게 과거 동사로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동사에 일이나 ing가 되어 있을 때 동사 자리임을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지가 이제 알겠지? 그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동사를 갖고 노는 거다. 투부정사든 ing든 pp든 나왔다 하면은 일단 동사 자리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 집시다. 자, 지금 투부정사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게 투부정사가 맞다는 것을 투부정사가 아니라 여기 이시 맞냐지. 그치? 자, 이시 맞냐는 걸 보니까 지금 it could be physiological better for you to adjust firs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진주어가 되고 for you 부분은 의미상 주어가 되고, 그러면 진주어가 나왔다는 것은 가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가주어로서 쓰이는 건 우린 it입니다. it. 그래서 it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자, 29번 한번 해봅시다. 29번은 아마 웬만하면 애들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아. 거의 다. 자, 일단 왜 선생님이 틀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확신을 갖냐면, 일단 내용이 어려워. 너희들이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도 사실 굉장히 문제 푸는데 힘들어 하잖아. 자,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지. 내용이 어려운 거는 수능에도 무조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자,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어휘 추론을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이 주제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알려준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으로 풀어라. 반드시 힌트가 존재하니까 앞뒷 문장과의 관계성을 보면 반드시 풀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걸 활용하면 조금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겨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각각의 어떤 노동자의 경제
안정이죠. security 하면 안정성.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 그 안정성이 depends on 여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대요. 자, since는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어떤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은 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거나 내가 잘리지 않는다거나 정규직에서 뭐 일용직으로 갑자기 변한다거나 계약직으로 변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안 생기는 것들이 고용 어떤 안정성이잖아. 그게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매우 marketable 하면은 원래 본래 뜻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시장성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팔 수 있는 어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시장성 있는 스킬의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알죠?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모아놓은 거야? 스킬. 그러면 이 스킬은 누구의 스킬이야? 이 워커의 스킬이야.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 뭐가 들어있는 상황입니까? 이 노동자의 자기가 쌓은 경력이나 기술들이 다 모아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자,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의 이력서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뭐가 있고 어떤 회사에 인턴을 했었고 어떤 회사에서도 굉장히 큰 대기업에도 다녔었고 이런 어떤 능력의 포트폴리오가 이 사람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잖아. 그러면 얘의 경제적 안정성이 의존하고 있는 거 맞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어디에서? 직장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사실 너네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선생님은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그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알게 됐잖아. 성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치?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휘 추론은 앞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차근차근 정리를 해봐. 자,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 그러니까 얘가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 얘가 뭐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요. 뭐에 의존하고 있어? 얘의 어떤 기술 포트폴리오에 의존하고 있지. 기술의 포트폴리오. 얘가 얼마나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등장해요? 그게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직장 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 복잡해진다는 건 마이너스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아직 완전히 와닿진 않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기술 포트폴리오에 내 기술이 많이 차져 있어야 내가 회사를 잘려도 다른 곳에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경제적 안정성이 생겨.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직장 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그 얘기잖아. 이거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워낙 어려워서 일단 이 인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되죠. 그에 대한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다른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됐더라도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핵심은 말해준 건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보긴 봐야 돼. 자, 볼게요. 만약에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준 거고 얘가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이해가 안 됐다고 가정하고 풀어줄게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봅시다. 자, 동료들이야. fellow workers 하면 동료들. 자, 동료들은 조직적인 목표를 pursue 하면 추구하다지. 조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 engage 하면은 참여하다. disengage 하면은 불참하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면 조직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참여하냐 안 참여하냐, 뭐를 통해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동료가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데 참여하냐 안 하냐 그 얘기거든. 자, however를 활용하면 돼요. however이라는 것은 앞문장과 완전히 역접이라는 겁니다. 이 역접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앞뒷문장과의 관계성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얘가 이해가 안 됐다는 가정으로 푸는 거야. 자, 가볼게요. At the same time. 자, 동시에 그 각각의 노동자들은 maneuver이 뭐야? 교묘하게 바꾸다, 교묘하게 꾸미다, 교묘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뭔가 각각의 노동자들이, 각각의 직원들이 교묘하게 꾸려, 교묘하게 뭔가 다뤄. 뭐 하기 위해서 다루냐면 그러한 assignment, 임무죠. 임무, 과제, 이런 뜻이잖아. 임무를 얻기 위해서, get이니까 임무를 얻으려고 교묘하게 꾸민다는 거야. 근데 그 임무가 어떤 임무냐면은 contribute the most to. contribute to 하면은 기여하다잖아. the most니까 엄청 기여하는 거야. 뭐에 엄청 기여하냐면 개개인의 노동자의 일련의 스킬, 개개인의 노동자의 일련의 스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임무를 얻으려고 교묘하게 다룬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뭐가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아, 얘네들이 지가 어떤 자기의 스킬을 갖다가 뭔가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기적인 거지, 그치? 자기의 스킬을 뭔가 향상시켜주고 뭔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꾀를 쓰고 있는 거잖아. 자, 이거 안 좋은 거죠. 근데 however이었잖아. 그러면 얘랑 반대여야 되잖아. 얘는 각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되지. 자, 그러면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데 참여를 해야만 얘가 반대, 역접을 했을 때 이기적인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해야 돼? 조직의 목표에 추구하는데 참여를 해. 동료들이 참여를 어떤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추구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직의 일을 하는데 내 어떤 캐리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력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갖다가 뭔가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협력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공존한다, 그 얘기지. 자, 오케이. 아마 maneuver이란 단어 몰랐을 거고 이거 단어 꼭 적어 주시고요. 얘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 뭔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한테만 도움되는 임무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맥락으로 가면 되니까 충분히 마이너스적인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however이니까 플러스로 가야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로 가려면 engage드가 맞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또. 자, there will inevitably times. 자,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인지 모르니까 when이라는 관계 부사로 꾸밉시다. 자, 어떤 시기도 있냐면 그 한 사람의 이익을 장려하냐, 좌절시키냐, 이거거든. 자, 한 사람의 이익을 장려하냐, 좌절시키냐, 이것이 alienate coworkers. 그 동료를 갖다가 소외시키다. alienate 하면은 소외시키다예요. 소외시키다. 여러분, alien 알죠? alien. 자, 이게 외계의란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이 또 소외라는 뜻도 있어요. 동료를 소외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최고의 조직의 가장 큰 이익과 상충하다. conflict with 하면 뭐뭐과 상충하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직의 최고의 이익과 반대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챙겨야 그 동료를 소외시킵니까? 혼자만의 이익을 버려야 동료를 소외시킵니까?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증진시키려고 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얘를 골라도 되고 아니면 뒷문장을 통해서도 보면 돼요. 자, 뒷문장 한번 볼게요. 자, 확실히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 굉장히 야망이 있는 직원들도 있대. 자, 이 야망 있는 직원이면 어떤 직원이에요? 자, 그들 자신의 진보를 뭐보다 얘는 ahead of 하면은 뭐뭐보다 앞서 이런 뜻이죠. 뭐뭐보다 앞서. 자, 뭐보다 앞서서 자기 개인의 진보를 갖다가 놓는 사람이에요. 그들 동료들의 welfare. 이거는 행복이죠. 동료의 행복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일단 무조건 더 행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최고의 이익, interest, 흥미나 관심이 아니에요. 조직의 이익에 앞서서 개인의 진보, 개인의 발전, 이것을 놔버리는 ambitious 뭡니까? 야심찬 이런 뜻이죠. 야망적인 이란 뜻입니다. 조직이고 뭐고 동료고 뭐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야망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그 앞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야망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갖다가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맥락을 통해서 얘를 골라도 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야망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야망 있는 직원을 통해서 얘가 골라도 되고, 자, 앞문장, 뒷문장 둘 중에 하나로 똑같은 맥락으로 가가지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내용은 완전히 잡혔어. 뭐다? 자기의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이기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동료,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악영향,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자, what is new under the employability model? 자, 얘는 고용 모델이에요. 고용 모델, 새로운 고용 모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고용 모델이 뭡니까? 이런 직원을 뽑아야 돼 라는 게 하나의 고용 모델이죠. 그 고용 모델에 있는 것이 뭐 합니까? 그러한 self-serving efforts. 자, self-serving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 이기적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self-serve나 self-interest나 이거 둘 다 이기적인 거야. 자기 이익을 찾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self-serving efforts, 그 이기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좌절이 되냐 추천이 되냐. 자, 이것도 아직 모르죠.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고용 모델. 이제 뭔가 회사에서 누군가를 직원을 고용해야 돼.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용 모델도 지금 이러한 이기적인 노력을 갖다가 장려하냐 아니면은 좌절시키냐 그거거든. 자, 그러면은 그걸 뒷문장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자, 각각의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지금은 더 분명히 의존을 하고 있다. 뭐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giving priority. priority 하면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여기에 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줘야 됩니까? 개인적인 직업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자, 뭐가 힌트예요? 개인적인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우선순위를 줘야만 그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성이 생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용 모델 또한 이러한 이기심을 장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좌절시켜야 됩니까? 장려하고 있어야죠. 그 고용 모델 자체가 자기의 어떤 기술 발전에 자기의 이기심을 갖다가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고용 모델이어야만 자기의 고용 모델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일 거 아니야.
맞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 예를 통해서 recommended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워. 사실 이 주제를 갖다가 너희들이 잡았다면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인지도 전혀 몰랐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풀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도 주제가 파악이 안 되고 내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앞문장과 뒷문장에 힌트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32번까지만 하고, 32번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쉴게요. 자, 일단 빈칸은 여러분들 뭐부터 읽으라고 했습니까? 빈칸을 먼저 읽으라고 했죠. 일단 빈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찾으러 가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자, 이 블랭크가 stop them from ing. 자, stop A from ing 여러분 알고 있죠? A가 ing 하는 걸 막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정을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빈칸을 먼저 추론할게요. 자, 뭐가 이게 여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거야. 반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여정을 방해하는 건데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막을 수 없었다가 돼야 되니까, 자, 우리는 이 what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측은 다 됐잖아. 그러면 이제 뭐 찾자? 주제 찾으러 가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왜냐면 빈칸은 보통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가봅시다. 개척자들, 어떤 영역에서도, 자, 여기서 field는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에서의 pioneer 하면은 개척자. 자, 어떤 영역에서도 개척자들은 지도가 없어요. 뭐 할? 연구할. 자, 그리고 읽을 가이드북, 안내서도 없어요. 볼 사진도 없어요. 맞지? 자,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일단 개척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도도 없다, 안내서도 없다, 사진도 없다. 지금 이게 뭡니까? 얘네들은 뭔가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개척자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자, 똑같은 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s it was with the Vikings preparing for their first voyage. 자, 바이킹 하면 바이킹 알죠, 여러분? 자, 바이킹이 뭐한 어떤 바이킹이에요? 그들의 첫 보여지 하면은 항해죠, 항해. 그들의 첫 항해를 prepare for 하면은 뭐뭇을 준비하다지. 그들의 첫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킹처럼 as it was with 하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런 바이킹처럼 그런 탐험자들은 꿈을 꿀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 계속 똑같은 게 뭔가가 반복되지. 아무것도 없어, 개척자는.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반복되지. 꿈을 꿀 수밖에 없어. 이런 뭔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것들을 선생님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없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 상상할 수밖에 없고 꿈을 꿀 수밖에 없어. 왜? 개척자잖아. 그 길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전의 경험이 없잖아.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줄. 선생님이 아까 가이드는 리드라고 했죠? 그렇죠? 그들을 이끌어줄 경험이 없잖아. 왜? 처음 가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니까. 자, 그래서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없다면 그 탐험을 하는 그 첫 개척자들은 알 겁니다.
그들의 꿈이 완전히 판타지, 공상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자, 또 공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는 모든 길은 상상이고 꿈이고 공상 아니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픽 요소 1번 뭐였어요? 바로 역접입니다. 자, 역접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끊고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가보세요. 자, on the plus side. 자, 게다가 이런 이전 경험의 absence 하면은 부재죠. 그쵸? 반대인 presence. presence가 얘가 존재죠. 자, 그러면 이전 경험이 없는 부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척자들이 make up the future,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이전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다는 것도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건데 어떤 미래인지 관계대명사로 꾸미자. 그들이 만들고 discover, 발견하고 싶은, 내가 발견하고 싶은 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자, 됐어. 이게 저자가 하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 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랑 같냐면 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미래를 갖다가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만들고 싶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맞죠? 왜? 처음 가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자, 또 가볼게요. 자, 초기 세기에, 근데 이 색이 어떤 색입니까? Set out in search of a new lens. New lens 하면 신대륙이잖아. 신대륙을 in search of 알아두세요. 뭐뭇을 찾아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찾아서. 자, 신대륙을 찾아서 set out, 시작하다, 발을 내딛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서 발을 내디딘 그 초기 시기에 사람들은 had small boats, 작은 보트만 가지고 있었고요. insufficient, 이거 불충분한 맞죠? 그 불충분한 provision, 공급입니다. provision, 공급. 그 불충분한 공급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꿈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빨간색이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야, 제약이고 그 제약은 작은 보트와 불충분한 공급뿐이었어.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빈칸 들어갔던 거예요. 블랭크가 그들이 여정을 떠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랭크는 뭡니까? 얘가 여정을 떠나는 건 이거는 개척을 의미하는 거죠. 얘네가 개척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개척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정을 막는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이 빈칸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이 방해 요소가 뭡니까? Small boats and insufficient provision이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얘랑 반대인 작은 보트. 큰 보트도 없었어. 자, 작은 보트와 그 다음에 불충분한 공급이 없어.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얘네들의 개척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작은 보트, 불충분한 공급. 자, 그게 뭐와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e lack of realism. 자, realism이 뭐예요? 실제죠. 실존. 자, 그 실제 세계의 부족. 맞습니까? 실제 자기들의 어떤 꿈을 개척하기 위해서 공급된 것이 부족하죠. 자기 실제의 부족. 괜찮습니까? 맞죠? 2번 가보세요. 시간의 경과. 이거 시간의 경과야? 아니지. 자원의 낭비. 이거 자원 낭비야? 자원이 부족한 거야? 자, 그 탐험자들의 distraction. 주의 산만? distraction 모르면 쓰세요. 주의 산만. 주의 산만이야? 말도 안 돼. 계획의 misconception. 오해. 이런 뜻이 무슨 계획의 오해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빈칸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쉰 다음에,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따 봐요. 자, 34번 봅시다. 여러분들 쉬라고 할 때, 너희들은 이제 얼만큼 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너희들 쉬라고 한 다음에 그냥 잠깐 영상만 살짝 멈췄다가 사실 바로 또 시작해. 그러니까 좀 강의가 하고 한 50분 하고 바로 또 강의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쉬자고 하고서 내가 쉬고 이제 막 교무실을 가서 잠깐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을 보내게 돼. 근데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쉬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쉬고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막 1.75배속, 2배속으로 들어가지고 이 새끼들 2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으로 듣는 새끼들이 있지. 자, 그런 애들은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수업을 위한 수업, 숙제를 위한 숙제만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 맞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길거리에다 뿌리세요. 아시겠죠?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쉬는데 조금 쉬되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물 한 잔 마시던지 아니면 잠깐 일어났다가 기지개 한번 펴거나 바로 공부에 돌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많이 쉬고서 다시 돌아오잖아? 하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선생님이 잠깐 쉬는 시간 줄 때는 2분에서 3분 정도만 시간을 가지고 바로 앉아서 다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34번 한번 해볼게. 34번 졸라 어려워. 진짜 겁나 어려워. 근데 잘 맞췄는지 모르겠어. 맞췄어도 논리적으로 이게 왜 답인지는 정확하게 풀진 못했을 거야. 사실 이게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뚜렷하게 주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워. 자, 그래서 34번은 그냥 선생님이 결과론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이걸 몰랐겠다, 그래서 이걸 몰랐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해설을 안 할게.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면은 하나도 몰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걸로 선생님이 이미 답을 알고서 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설을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빈칸은 되게 쉬워. 그들이 이럴 기회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이 대의가 누군진 모르겠어. 일단 규정을 해야지. 그렇지? 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냐? 어떤 기회를 필요로 하냐? 자, 요것만 찾으면 되죠. 자, 그쵸? 자, 어떤 기회를 필요로 할까?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찾자. 자, 이렇게 추론은 했으니까, 자, 이제 주제를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몇몇 사람들은 그 appeal to their self-interest, 선생님이 self-serving, self-interest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사니까 이기심입니다. 자,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호소를 C, A, as, B 이렇게 들어가요. 자, 뭔가 이기적인 것에 대한 호소를 굉장히 ugly, 추하고 ignore 하면 천한이에요. 천한. 추하고 천한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기심을 되게 싫어하네. 맞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얘가 선호하는데 뭘 선호하냐면 자선, 자비. 자, 이건 자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비, 남을 관용적으로 이해하는 거. 정의, 이런 것들을 exercise 하면 운동하다가 아니에요. 뭐뭇을 행사하다. 그러니까 뭐뭇을 행하다 이런 뜻이야. 자선, 자비, 정의 이런 거를 행하는 것을 되게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청 좋은 애 같지? 왜? 이기적인 건 경멸하고 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자선이나 자비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 되게 자기가 행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잖아.
여기까진 좋아. 자, 어디에서 흐름이 반전되냐면 which are their ways of feeling superior to you. 자, 뭐라고 나왔어요? superior to, 알죠? 뭐뭐보다 우월한 이란 뜻이에요. 모르면 적어. 너보다 우월함을 느끼는 방식이래요. 이해돼요? 자, 핵심을 잡아볼게요. 이 글의 소재는 일단 이거 같아. 자선이나 자비, 정의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하면 남을 돕는 사람?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 아니면 되게 선한 사람? 그 어떤 선한 것들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자선이나 자비나 정의를 선호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다? 우월감 때문이다. 이 기가 막힌 반전이 핵심입니다. 얘를 잡아내야 돼요. 얘를 못 잡아내면은 쉽지 않아. 내가 이거 빨간색 할게. 알겠지? 빨간색은 문제야, 문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비를 왜 베푸냐면 너보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래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그치?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청하다 보니까 얘가 나를 어느 순간에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 많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핵심을 선생님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장에서 글의 방향성을 정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 맞죠? 자, 가봅시다. When you beg them for help. 자, beg가 뭐뭇을 간청하다. 뭐뭇을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도움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You emphasize their power and position. 당신은 emphasize 하면 강조하다죠. 그들의 힘과 지위를 강조합니다. 맞죠?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막 아부도 떨고 그러잖아.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막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갑자기 그 사람의 힘을 갖다가 강조한다고. 이거 아부 떠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봐봐. 그들은 충분히 강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강하대요. 뭐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충분히 뭔가 요구할 만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 누구예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강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외하고 필요하다며. 그러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이것뿐이야. 그러면 얘네가 뭐가 필요하냐? Chance to feel superior. 그러니까 우월함을 느낄 기회. 겁나 소름 돋지? 그치? 도와주는 사람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의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함부로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남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깔봐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을 intoxicate, toxic 하면은 이게 독이잖아. 그래서 중독시키다 이런 뜻이야. 뭐뭇을 중독시키다. 그들을 중독시키는 와인과 같다는 거야. 이게 중독이라는 거야.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한테 이 우월감이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있지. 자, 돼요? 자, 그들은 are dying to. 이거 하려고 애쓴다는 거야. 죽는다잖아. 죽는다. 이거 하려고 엄청 죽을 정도로 애쓴다. 자, fund your project. fund가 뭡니까? 자금을 대다예요. 자금을 대다. 돈을 대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하다랑도 비슷해. 알겠지? 너의 프로젝트에 돈을 대줘요. 그리고 또 뭐 하려고 애써요? 당신에게 강력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애써요. 자, 근데 뭐를 갖다가 가정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중에게 행해진다는 조건 하에, 대중에게 행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보여진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해 돈을 대주고 강한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뭐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행해진다. 그 대중에게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월감을 뭔가 대중에게 행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맞죠? 뭔가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얘기야. 맞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떤 누구도 접근될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cynical self-interest. cynical 하면 냉소적인 맞아요? cynical 하면 자, 여기서 냉소적인, 뭔가 차가운, 냉소적인 차가운 이기심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기적임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의 이 사람의 이기적임은 뭐야? 우월감이야. 자기 이기심이라고. 그 이기심을 어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거는 어떤 누구도 이 냉소적인 이기심, 왜 냉소적이냐?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월성을 위해서 도와주잖아. 굉장히 냉정하지, 냉소적이고 그런 어떤 이기심에 접근을 아무도 못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네가 못 보도록 감춘다 이거야. 알겠지? 아무도 얘네들의 이기심을 못 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아. 알겠지? 좋은 사람인 줄만 알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에 중독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put off 하면은 혐오감을 느끼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그것에 혐오감을 느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의 이기심을 아는 것, 얘네들은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아는 것 되게 싫어해. 알겠지? 그래서 그것에 혐오감을 느껴. 자, 왜냐하면은 그들은 원치 않기 때문이야. 뭐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동기부여 받았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마음, 내 우월감에 중독돼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진짜 끔찍히 싫어해. 혐오한다는 거야. 안 보여준다 이 얘기지. 안 보여줘.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자, 그래서 얘는 안 보여주잖아. 대중들한테. 근데 자기의 우월감은 굉장히 표출하고 싶어 하지. 어떤 기회를 필요로 할까? 자, 1번 뭐예요? 그들의 선행, 좋은 마음이잖아. 그들의 선한 마음을 보여줄 기회를 필요로 한다. 자, 1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1번이 들어가야만 엄청나게 이기적인 게 돼. 맞죠? 그러니까 이기심에 동기부여 받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는 싫지만 나는 그런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알려줘. 근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선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필요를 느낀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약간 소름 끼쳐. 그치? 자, 그래서 뭔가 자원봉사나 뭐 아니면은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 그 기부를 진짜 선한 마음으로 하는 좋은 연예인들도 있지만 그런 기부를 일부러 기사화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콕 집는 그런 문제네.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조금 어려웠는데, 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의 순서 배열. 자, 순서 배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킬이라고 했어요. 스킬로 푸는 거야. 자, 끝과 처음, 여기서는 대명사, 관사. 이걸로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출간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자, 이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얘기야. 어디에서? 종의 기원이란 책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근데 그것이 allows widespread interest and controversy. 자, arouse라는 단어 일단 먼저 알아두세요. arouse는 뭐뭇을 불러일으키다예요. 자, 다음에 widespread는 널리 퍼진 이란 뜻이야. 널리 퍼진 interest, 이건 관심이에요. 여기선 관심. 앞에서는 계속 이기심 이런 걸로 나왔습니다. 자, 널리 퍼진 관심과, 그러니까 관심을 널리 많이 받았다는 거고, controversy 라면은 어떤 논쟁 이런 거죠. 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케이. 자, 여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핵심은 뭐예요? 진화론이잖아. 그렇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고, 자, 일단 제시문을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정리 안 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이게 뭐다?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었다. 그 얘기죠. 관심과 어떤 논란의 중심이었다. 자, 그 얘기.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B의 처음, C의 처음을 한번 가봅시다. 자, B를 갔어. Just as the engineering achievements of the early part of the century. 자, 그 세기 초반이야. 자, 한 세기 초반에 공학 성취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비유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공학 성취가 자연의 완벽성을 이끈 것처럼, 본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주절입니다. 얘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perfectibility 하면은 perfect니까 그냥 완벽성이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인간의 완벽성에 대한 doctrine 하면 신조. 인간의 완벽성에 대한 신조가 뭘 주장했냐면, 인간이란 종은 완벽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했대요. 홀드 다음에 대절 취하면 이 홀드가 주장하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핵심을 찾아내야 되잖아. 핵심은, 비유는 핵심이 될 수 없어. 결국에 얘를 비유한 거는 이 뒷문장 뿐이야. 이 뒷문장에서 핵심은 뭐야? 얘가 주장한 바지. 얘 주장은 뭐야? B의 주장은, 자, 정리를 하세요. 인간이란 종은, 인간은 뭐해질 수 있다? 완벽해질 수 있다 라는 학설이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알겠죠?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얘의 핵심과 얘의 핵심을 비교해 보세요. 진화론이 논란 중이다 라는 거거든. 갑자기 인간이란 종은 완벽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뭔가 맥락이 안 맞지. 진화론과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안 맞잖아. 오케이. 자, C로 가볼게요. 개념 중 하나, 어디에서? 진화론에서. 그 진화론에서 관사 더를 붙이면서 이 진화론을 그대로 받고 있죠. 자, 그러면 C가 100%야. 자, 일단 C를 이렇게 첫 문장을 통해서 하나를 100%로 만드세요. 자, C가 일단 100%가 됐어요. 자, 그 진화론 개념 중 하나는 뭐다? Survival of Fitness. 이거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자, 그 얘기 뭐예요? 가장 잘 적응한 아이가 생존한 거다. 그래서 기린 얘기 알지?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는 나무 높이에 있는 나뭇잎들을 먹을 수 있었던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게 종의 기원이잖아. 맞지? 적자생존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종의 기원 중에 가장 유명한 어떤 개념 중 하나는 적자생존인데, 그 적자생존 다 알잖아. 그러면 적자생존에 대해서 위치 안 읽어도 돼. 자, 보세요. attribute A to B. 자, 이 부분 안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 attribute A to B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예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보세요. 그 진화 과정이 뭐의 덕이다. 그 특정 환경에 적응을 해서
종이 성공한 덕이다. 그러니까 진화는 왜 일어났다? 특정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일어났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적자생존이잖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제 걔가 생존하게 됐다. 그 얘기 아니야. 맞죠? 근데 어찌됐든 C는 종의 기원 중에서도 적자생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자, 보세요. 나는 얘를 잡아놨지. 여러분, 적자생존과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확설이 나오는 게 적절합니까? 적절해요? 전혀 적절하지 않지. 아니, 종의 기원을 얘기하다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A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사용되었다. 뭐로 사용됐냐면 class inequalities. 자, 클래스 하면은 이게 어떤 계층이잖아. 계층 불평등이야. 이게 불평등. 자, 계층의 불평등의 justification, 정당성이죠. 너희들은 하층민, 나는 상층민. 이건 당연한 거. 왜? 너가 지금 얘랑 한번 적자생존이랑 한번 결부를 해봅시다. 너는 네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네가 돈을 못 벌어서 하층민이고, 나는 내가 잘 환경에 적응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나는 상류층이고, 그런 어떤 계층의 불평등의 정당성으로 이 적자생존이 사용했다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 적자생존, 종의 기원의 적자생존이 디스로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C, A, B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B의 인간 종이 완벽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A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잖아.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긴 알겠어. 적자생존에 의해서 계층 간의 불평등의 정당성으로 굉장히 그릇되게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잘못된, mistaken, 잘못된 by-product, 부산물 알죠? 주요 물질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나온 물질이 부산물이에요. 자, 이런 어떤 진화론의 잘못된 부산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등장해요? 진화론은 완벽성에 대한 개념으로 더 확장시키죠. 이 완벽성이 인간도 계속 진화를 하다 보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그릇된 종의 기원의 그릇된 어떤 신념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C, A, B가 완벽히 맞는 거야. 이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너희들은 100%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답안지를 낼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끝부분과 그 앞부분이 연결이 논리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37번으로 또 한 번. 37번도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정답이 1번이잖아. A, C, B잖아.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A, C, B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1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싶은 애들이 지금 안 봐도 눈에 선해. 지금 막 따지고 싶을 거라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해 줄게. 이번 고3 6월 모평에서도 A, C, B 1번이 정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까? 그게 고3 6월 모평 정답률 1위야. 나는 그런 오답률을 본 적이 없는데 전체 100% 중에 80%가 틀렸어. 그러니까 100명이 풀었으면 80명이 틀렸다는 거야. 그 정도로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A, C, B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 수능에서는 절대 A, C, B가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6월 모평에도 나왔으면 선생님 A12를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은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왜 A12라고 의심했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도 너희들한테 소상히 다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 저런 식으로 하면 A12라도 고를 순 있구나 라는 거를 해설을 보고 알면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절대 안 나오고, 거의 수능에선 진짜 절대. 내가 수능에 A12 1번이 나온다. 나 그러면 그날이 은퇴 날이야. 그날 은퇴 축하해주러 오면 돼. 선생님 은퇴 오케이 축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 반복대로 하세요. 자, 그런데 봐봐, 내가 A12 선생님도 이 문제를 먼저 풀 거 아니야? A12인 줄 알았어. 자,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날 저녁 잭 웰치인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엄청 유명한 회사입니다. GE의 CEO인 잭 웰치가 자, 연설을 했대요. 자, 누구에게 연설을 했냐면 최상위의 익스큐티브 클럽, 중역 클럽이에요. 중역 클럽. 이게 중역이라는 뜻인데, 중역이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는 임직원이야, 임직원. 굉장히 회사에 높은 사람들, GE의 그 엄청 최상위 임직원 클럽에게 연설을 했대요. 근데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이냐면 For Movers and Shaker. Movers and Shaker는 그 아래 주석에 나와 있어요. 유력 인사, 거물이래요. 그 유력 인사들이 볼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유럽 인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연설을 했다네. 자, 우리는 어디가 중요해? 끝이 중요해. To their shock,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들에게 How wonderful they were,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제시문의 끝이 뭘로 끝났어요? 아, 너희들 훌륭하지 않아. 아, 훌륭해. 너희들 훌륭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았대. 자, 이렇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과 연결되는 무언가가 다음에 나와야 돼요.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B로 갔어. 자, 그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running 하면은 운영하다잖아. 그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너시티 스쿨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응? 아니, 갑자기 얘가 연설하고 있었어. 그치? 그냥 GE의 CEO가 연설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B는 제꼈어. C를 갔어. 한 달이 지났어. 자, 이거 뭡니까? 연설 끝이야. 연설이 끝나버렸어. 자, 연설이 끝나고 나서 The President of the Club. 자, 그 클럽이면은 최상위 중역 클럽이죠. 거기에 이제 가장 회장이 왔대요. 그 웰치에게. 뭐와 함께? 새로운 생각과 함께. 뭐 하자고? 클럽을 turn A into B. 자, 그 클럽을 A force of community volunteers. 그 공동체 자원봉사의 어떤 force가 여기서는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 모임이겠지. 그 어떤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으로 바꾸자. 자원봉사를 하자. 이렇게 했대. 자, 선생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얘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한 달 뒤에 하고서 끝나는 게 찝찝은 했어. 근데 선생님이 A, C, B는 거의 가능성으로 안 두다 보니까 일단 얘를 잡았어. 한 달이 지나고 얘가 와서 우리의 클럽을 자원봉사 커뮤니티로 만들자, 바꾸자 라고 했고, 선생님 아까 뭐가 기억이 났냐면 얘네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멘토링 프로그램이구나. 얘까지도 완벽하게 연결을 시켰어. 얘에 대한 예시니까. 이거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C와 B는 붙어 있었어. 그거 알았다고. A를 갔어. 자, A를 가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대. 갑자기 선생님 진짜 정확히 머리를 2번 긁었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고?
I can't find any value in what you'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떠한 가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야? 얘 아니야? 니네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니네가 전혀 가치 없음을 말하고 있는, 이건 지금 뭐야? 연설 중간이에요. 맞지? 시간상 연설 중간이고 여기 연설 끝났단 말이야. 무조건 얘가 와야지. 그때 뒤통수 맞는 것 같았어. 아, ACB구나.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들한테 자기의 합리적인 역할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그 역할을 들은 후에 한 달 후 이렇게 바꾼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ACB. 자, 이거예요. ACB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그 ACB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력을 가지고서 찍으면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고3 이번 6월 모의평가 ACB가 나온 지문도 B를 가고 C를 가면 이 끝과 전혀 매칭이 안 돼. 절대 매칭이 안 돼. 알았지? 그런데도 ACB는 아니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찍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자, 그리고 책의 마지막 수업. 자, 38번 하면서 자,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는 좀 쉬운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바로 벗 때문에. 벗 한 번만 더 하자고. 알겠지? 자, 순서 배열에서의 벗. 자, 순서 배열에서의 역접. 굉장히 중요하지. 자, 순서 배열에서의 역접은 무조건 흐름의 전환입니다. 자, 여기는 흐름의 전환점이에요. 자, 흐름의 전환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흐름의 시작점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무조건 이 뒤에 나오는 흐름의 시작은 얘야. 그래서 무조건 얘를 잘 정리한 다음에 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위에다가 찍어버리는 거야. 자, 볼게요. 발언권을 주었다. 자, 뭐에게? 많은 생각들인데 합리적인 기반이 없는 많은 생각들에 발언권을 주었대요. 오케이. 자, 보세요. 자, 분명히 뭐가 없습니까? 합리성이 없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발언권을 줬대요.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벗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시작이에요. 시작. 무조건 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얘 뒤로 가야 돼. 무조건. 왜냐면 벗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흐름을 전환하고 얘에 대한 얘기의 시작점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죠? 자신 없으면 써놓으면 돼. 문제 풀 때. 이해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포스트, texting on the cell phones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자. We are no longer limited to advice. 자, 이제 조언에 더 이상은 제한되지 않는데 뭐로부터? Published experts, 뭔가 출간된 어떤 전문가들이니까 전문 책, 그 다음에 popular local이나 grandmother, 어떤 할머니, 자,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데요. 왜? 우리는 내가 뭘 알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에다 치면 돼. 유튜브에다가 치면 다 나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같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소셜 미디어 때문에 더 이상은 조언이 이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흐름을 잡았어. 자, 뭐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토픽에 대해서? 뭐로부터? 당신의 어떤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당신의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약에 대한, 알겠죠? 약에 대해서 당신의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에서, 자, from A to B죠. bed wetting. 자, bed wetting 하면은 이거는 밤에 잘 때 오줌을 조금 찌르는 거거든. 이게 야뇨증이야, 야뇨증. 그 야뇨증을 끝내는 것에서, 자, 또 to C, preparing nutritious snack. 영양분이 많은 스낵을 준비하는 거. 누굴 위해서? 피키 토들러.
피키 하면 까다로운이에요. 토들러 하면은 걸어다니느냐 아니라 아장아장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를 토들러라고 하지. 자,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를 위해서 영양분이 많은 스낵을 준비하는 것까지 이런 어떠한 토픽에 대해서도 뭐 할 수가 있다? 의견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의견을 내가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의견을 다 제공할 수 있다. 자, 뭔가 흐름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합리적이지 않은 게 나와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도 발언권을 준다. 자, 이거가 나와야 되잖아. 가봅시다. It is true that. 자, 이것도 사실이다. 진주어예요. That the internet. 인터넷이 사운드가 형용사면은 건전한이랍니다. 건전한이에요. 건전한. 반드시 외워야 돼. 사운드가 형용사면 건전하고 과학적인 어떤 논문, 기사들을 쉽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이런 건전한 과학적 기사들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 자, 똑같은 얘기죠. 자, 됐습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자, 아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4번 가볼게요. 자, 소위, 자, so called, 소위 expert advice, 전문가의 조언은 근데 어디에서 발견돼? 자, 이건 PP죠.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 하나의 작은 샘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다 뭐였어?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도 하고 누구라도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인터넷에 대한 뭘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자, 이런 플러스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이 아무리 전문가의 조언이더라도 단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하나의 샘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로, 파란색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바뀌었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바뀐 부분에서 얘도 마이너스 맞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도 발언권을 준다는 거, 이거 마이너스 맞아요? 마이너스 맞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38번까지 해서, 자, 이제 책은 마무리 졌습니다. 자, 이제 이제 선생님이 다 연락은 하겠지만 일단 모의고사가 이제 새로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모의고사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이제 그거를 꼭 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 자,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독해 숙제는 8과 프랙티스 9가 렉처입니다. 어법은 없고 단어, 모의고사 복습 꼭 하세요. 복습 꼭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우리 빨리 얼굴 마주 보고 수업하는 그날까지, 그날을 염험하면서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